현재 국제 정세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를 지난 일주일 동안 못 했으니까 해야죠. 지금 일단 오늘 준비된 기사는 러시아에서 푸틴 축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사지 뉴스위크가 현지 시간 20일 러시아 엘리트 집단이 푸틴 대통령 축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발표를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국방부 국방정보국은 러시아 기업가와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 푸틴 반대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독살, 돌발성 질병사, 사고사 등 푸틴 제거를 위한 여러 가능성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푸틴 반대 세력이 이미 염두에 둔 후계자까지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이제 적국에 대한 일종의 이제 정보전인 거죠. 근데 이게 젤렌스키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네, 영국이나 미국의 CIA나 MI6 같은 데서 뭔가 일종의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러시아가 좀 교착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뭐 시사지에서 쓴 거니까 뭐 러시아 발인데 쓰기는 미국 기자가 쓴 거죠. 우크라이나 발. 근데 우크라이나 발이지만 지금 이제 현장 소식이 제대로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15,000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 장성만 별만 8명 이상이 죽었다. 최근 들어 총지휘관이 폭사를 당했다. 등등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역으로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러시아가. 그래서 그게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도 이제 나름대로 최신형 무기들과 러시아의 첨단 무기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10대밖에 없는 최신형 비행기들까지 출격을 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들까지 전부 다 피격을 당해갖고 추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확인은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이긴 하니까. 근데 초고속 미사일을 쏜 건 맞는데 늘 말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초고속 미사일로 타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학살 무기, 생화학전 무기나 핵무기가 아닌 이상 지금 우크라이나가 순수하게 전황의 불리함을 인정을 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고 하는 자세를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러시아는 지금 이제 그 주요 도시들을 곧 함락 직전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역공하고 있다. 지금 침범해 있는 러시아군들 우리가 거의 전면 살퇴를 만들었다라고 전혀 상반된 주장을 꺼내놓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실패했던 이 전술에 실패했었던 중요한 원인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송 작가가 여러분한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이번 전쟁을 망친 중국산 제품 3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 3가지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가 전쟁에 졌다는 거죠. 중국산 제품 때문에요. 네. 자, 첫째로 뭐지?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그러니까 기갑부대들은 어차피 이제 캐터필러를 끼고 가지만 이건 이제 습지에 빠지면 오도가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동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속도도 느려지고 그리고 거리도 짧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제 중요 대공 장비 판치르라 그래갖고 미사일부터 전투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말하자면 레이더로 봐서 요격을 할 수 있는 판치르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움직이는 대공방어 시스템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제일 자랑하던 시스템이거든. 근데 이제 이게 휠로 돌아가는 거야. 바퀴로 돌아가는 바퀴. 거예요. 근데 이 판치르들이 전부 다 실전에서 말하자면 못 쓰고 폐기가 된 겁니다. 왜 폐기가 됐냐? 뻘밭에 빠져가지고 네. 뻘밭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빠졌는데 못 나오느냐? 왜냐면 이게 캐터필러가 아니라 고무, 큰 우리가 휠로다 같은 데 들어가는 큰 고무 타이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6개씩 이렇게 끌고 가고 있으면 웬만한 습지를 다 돌파를 해서 나와야 돼요. 근데 중국산은 틀렸다는 거지. 미쉐린이었으면 빠져나왔을 건데 헐. 중국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자동차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타이어하고 휠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 있잖아요. 네. 결합이 돼 있는 상태에서 휠을 막 돌리게 되면 타이어가 이제 흙에서 미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끌리더라도 이게 면적이 넓으면 타이어를 이렇게 흔들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륜구동용이나 장갑차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험지에서 빠진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만들잖아요. 감안해서 만들어야 되는 네. 거거든. 근데 이 중국산 대형 타이어들은 뻘에 빠져서 돌리니까 휠이랑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휠하고 타이어가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전해서 미끌리게 되면 미끌리더라도 휠하고 같이 돌아야 같이 되는데 돌아야죠, 당연히. 고무 타이어하고 휠하고 빠져나와 버린 어머.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수리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지. 그거 다 불량품이란 얘기예요. 100% 불량품인 거죠. 아이쿠야. 그러니까 이러한 불량품 타이어를 썼던 야전 장비들, 장갑차를 비롯해서 대공 장비, 정보 관련된 수송 탄약차 등등이 전부 다 뻘밭에서 다 타이어가 고장이 나버린 건데 펑크가 난 게 아니라 휠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중국 타이어라서 그래요. 아니 이게 러시아는 워낙 추운 곳이니까 동토 위에서는 이게 한 번도 티가 안 났었나 봐.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타이어 시장 안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소형 타이어 있잖아요. 네. 소형 타이어는 전 세계에서 거의 다 만들어요. 하지만 중장비형이나 대형 타이어들은 90% 이상을 중국이 만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대형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타이어를 만들기 위한 큰 몰드라 그래갖고 이 타이어를 찍는 일종의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 틀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보통 타이어 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작을 하더라도 보통 그 10,000개 내부 안에서 소요가 끝나요. 닳는 거지. 그러니까 고무를 압착해갖고 그 타이어를 찍어내다 보니까 많이 못 쓰고 새로 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휠은 비싸고, 타이어 가격은 비싸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휠 갖고 몇 개 안 되는 대형 타이어를 만들어서 쓰는 국가들보다는 이게 대량으로 나오는 중국산을 사다 쓰는 국가들이 대부분인 거야, 단가 때문에. 그래서 아예 전 세계 대형 타이어 시장 안에서 중국제가 70-80% 이상을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무기들이 미국에서 만드는 무기도 그러면 중국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타이어만큼은, 대형 타이어만큼은 전부 다 중국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산 타이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제대로 된 어떤 압축 강도라든지 인장 강도들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통짜로 찍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타이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어처럼 얇지 않고 통짜로 이게 두껍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성분이라든지 와이어라든지 기초에 들어가는 것들을 개무시하고 중국식으로 막 찍어가지고 납품을 한 거란 거지. 일단 왜냐면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타이어들이 중국 장비들을 러시아 장비들을 전부 다 흙밭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럼 혹시 우리나라 무기? 우리나라에도 그럴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겠죠. 필로다나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심한 뻘이 안 들잖아. 그렇죠. 또 그쪽 지역만큼 심각한 뻘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던 거야. 거기에 빠져보기 전에는 이 중국산의 무서움을 몰랐던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장비들, 아까 얘기한 방공장비, 판치르 같은 장비들은 러시아가 1급 보안 무기로 치는 무기들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무기에서 조종사가 내려오게 되면 의무적으로 이거 자폭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에게 노획돼 버리면 첨단 기술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퇴각을 하거나 그 장비를 떠나게 될 때는 무조건 자폭을 시켜야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대에 수백억씩 하는 최첨단 대공 장비들을 타이어 몇십만 원 안 하는 타이어 때문에 전부 다 자폭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대공 방어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야. 그래서 외곽에서든 아니면 뭐 드론이든 아니면 일반 외곽 병사들이 멀리서 그 1대1 미사일로 저격을 하든 하나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자체적인 탐지 장비는 전부 다 판치를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이쪽에다 눈을 몰아줬는데 눈을 빼버린 거야, 중국제 타이어가. 그래서 지금 같은 굉장히 전 근대적인 공격을 그냥 눈탱이 뜨고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수도인 키이우, 예전에 키예프라고 표기를 했던 그 키이우를 처음에는 한 30km를 앞두고 64km의 러시아 무기와 호송 차량이 쫙 줄을 이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일주일이 지나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야?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중간중간에 다 바퀴가 빠져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빠져 있는 것들을 밀어내지를 못하면 결국 못 지나가니까 그러면 아니 도로 옆으로 돌아오면 되잖아. 돌아오는 순간 뻔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 사진을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은 기사 사진을 보시면 바퀴에 거의 반 정도까지 뻘이 다 빠져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는 빠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빠져나와. 못 빠져 나오는 거야. 거기서 무리하게 돌리면 휠에서 타이어가 떨어져 나와 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장비는 누가 와서 이게 크레인이 와서 직접 떠주기 전에는 못 꺼내는 거고 결국은 이 장비가 노역될까봐 거기에서 자폭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자폭을 시킨다라는 것도 그나마 훈련받은 병사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젊은 애들 막 투입돼서 그냥 운전병으로 온 애들은 그게 몰라. 거기서 일주일 넘게 2주일 지금 3주 4주째 지나가고 있잖아. 애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동상이 걸리기도 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타이어 때문에 일단 러시아 기갑부대 망한 거고요. 두 번째, 러시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린 중국제 제품 군용 식량입니다. 비상식량. 그러니까 러시아가 처음에 빨리 보내느라고 비스켓하고 깡통 뭐 이상한 물고기 깡통 2개만 줘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고립됐잖아. 네. 고립되다 보니까 급하게 뭔가 먹을 거를 보급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뭘 했냐면 중국의 군용 식량들을 사다가 왜냐면 구할 데가 없으니까 가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리뷰에 의하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군용 식량 중에 최악이 중국제라는 거지. 응? 그래서 중국제 그 보급 식량, 군사 식량을 보급을 받아서 먹어본 애들이 바로 식중독에 걸리거나 도저히 못 먹고 그걸 버려버리고 탈영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사실 그 러시아 군이 지난달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문제는 침공하기 몇 주 전부터 몇 개월 동안 이미 그 국경 지역에 대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부터 그 전투 식량을 그렇지. 계속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중국제 전투 식량만 먹다 보니까 이제는 식량 나눠주는 표면에 중국 글자만 써 있어도 치가 떨리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 군 어린 애들이 울면서 이제 막 저 할머니가 비스켓이나 홍차 같은 거 주면은 뭐 울면서 너무 감동하는 거지. 감동하고 그다음에 너 엄마 못 봤지? 엄마 영상 통화 시켜주면 어머 진짜로 그 장면이 왜 동영상에 나왔잖아. 엄마 나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부모들은 속이 문드러진다고. 군인이 굶기면요 때리면 탈영을 안 해도 굶기면 탈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중국산 군용 그 뭐라 그러지? 그 전투 식량. 전투 식량이 이 러시아군의 사기를 급격하게 떨어뜨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유통기한 20년이 넘은 전투 식량을 먹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썩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신기하게 안 썩어 있어.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20년 전 빅스켓인데 그게 더 말짱해. 그게 더 무섭지
근데 문제는 중국 향신료 냄새가 나. 미쳐버리는 거지.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고기를 씻는데 도대체 이 고기 정체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우크라이나 군에는 지금 서방 국가에서 최신 그렇지. 전투 시레이션이 쫙 오고 있으니까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결정적인 거기도 합니다. 중국산 휴대폰인 거야. 이게 뭐냐면 이제 그쪽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기 때문에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부대들끼리. 근데 자체적인 통신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산 휴대폰들을 주고 그걸로 갖고 통신을 주고받은 겁니다. 원래 이제 샤오미라지 화웨이가 이 중국에서 군용 그 무전기 납품했던 회사라서 이 휴대폰인데 무전기 기능을 겸하는 군용폰을 많이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무전으로 쓰는 거고, 이게 통신국이 없으면, 통신국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염가에 보급을 많이 합니다. 러시아 군들이 주로 그래서 중국제 무전기나 무선 통신 기구들을 활용해 갖고 이거를 통신을 주고받은 거예요. 문제는 이게 도청에 100% 취약한 거예요. 당연하죠. 사실 군은 보안이 생명인데. 그래서 듣고 있으면 다 들려. 장군님 어디 계세요? 나 무슨 동에 있는데 그럼 거기다 포 쏴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장성들이 5명째 죽었거든요. 스나이퍼한테 빵빵. 그 왜냐면 다 알아. 야 여기 저 군용식량 하나만 보내줘. 중국제 말고 다른 걸로 보내줘. 그럼 네 배달 보내겠습니다. 근데 폭탄 배달부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쟁 이 기사 보니까 한국경제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러시아군은 내부 소통을 위해서 암호화되지 않은 중국산 무전기와 휴대폰을 썼다. 아마추어 무전 동호 회원들이 도청을 해서 트위터에 이 파일을 올렸을 정도로 세상에. 허술했다. 이게 결과적으로 네. 너무 전쟁 준비를 중국제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러시아가 지난 20년간 군을 현대화시킨다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이런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다? 중간에서 누수되는 돈이 너무 많아. 위에서 쏟아부은 돈이 예를 들어서 100조다. 그러면 중간에서 떼어먹는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서 정작 밑으로는 돈이 한 푼도 안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군수 비리가 있는 국가의 군대는 장난 아니네. 군대가 아닌 거야. 결국 이 3대 발명품, 3대 중국 군 장비가 결국 러시아의 패배를 불러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푸틴이 열받아가지고 군 장성들부터 시작해서 가택연금을 시킨 게 뭐냐면, 야씨 내가 너 현대화 잘 되고 있냐 물었을 때 너 나한테 뭐라고 보고 있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근데 지금 이건 뭐냐고. 그 다 헤쳐먹은 애들이 지금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최신 헬기, 공격 헬기나 전투기들이 이 습격을 하러 갈라 그래도 일단 어디로 오는지 다 알아. 무전기가 최신의 전투기 보러 야 저기 어디 그쪽에 우리 지금 있거든. 근데 우리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해줘. 그러면 알았어. 우리가 간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그쪽 하늘만 보고 있는 거야. 아무리 최신 전투기면 뭐하냐고. 그래서 지대공으로도 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폰이 어디로 날라올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폭격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20km 이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적군이 들고 있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 사거리가 20km인 거야. 근데 그 안에 들어올 때까지, 와서 쏠 때까지 이미 그 통신이 다 감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에어리어로 들어오는 순간 아무리 텐션이고 스텔스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보고 있는데. 다 쏴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비행기들이 폭격을 하러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미사일을 잔뜩 실어주잖아요. 대공 유도 무기들을 실어준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쏠라 그러면 20km 안에 가서 타겟팅을 하고 쏴야 돼. 근데 20km짜리 스팅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20km 바깥에서 공포탄을 쏴버리는 거야. 그냥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 거리를 벗어나는 순간에다가 공중화에다 대고 한꺼번에 무기를 다 쏴버리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 그래야 지가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폭격하기 위해서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면 백발백중 떨어지거든. 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대공무기가 전혀 없는 데다가 자기에 대한 자기가 지금 하려고 있는 임무 내용에서부터 거리 방향 이 모든 것들이 적국하고 지금 공유를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되겠냐고 기본적으로 전쟁이. 안 되죠. 예. 게다가 윤석열이 우리 벙커 어디 있는지 알려준 거랑 비슷하네요. 심지어 걔는 벙커로 들어가는 통로까지 벙커 구조가 자 요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있어요라고 신호를 다 해준 거지. 친절하게. 친절하게.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보 관리 안 되고 군수 관리 안 되는 군대는 아무리 최첨단 기자재를 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러시아 최신형 전투 헬기들, 최신형, 미국 35 같은 최신형 비행기들도 이제 이 1억도 안 하는 수백억짜리 비행기들 1억도 안 하는 스팅거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들에 전부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러시아는 계속해서 털리는 거고, 그래서 푸틴은 지금 이 패전을 어떻게든 체면 안국인 상태에서 마감을 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누구 하나를 내가 희생양으로 잡아야지라고 하고 있으니까 밑에 잡아먹혀야 될 군 장성들이 아무래도 내가 걸릴 것 같은데 에이씨 내가 뒤집어야 되겠다. 그렇지. 야 군대 준비해. 지금 이런 상황이 러시아의 실제 상황인 거고 요걸 구경하고 있는 중국 요 돌아가는 꼴 봐라. 돈도 다 떨어지고 병력도 형편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 내가 한번 들이밀어도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 주류 언론이 러시아 내부에서 심지어 후계자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푸틴 암살 계획 세우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그냥 빵빵 계속 때려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보도 나가는 순간 걔는 무조건 구금이죠. 구금인데 중요한 건 이미 구금돼 있어. 근데 자, 이렇게 되면 푸틴은 얘네들을 못 믿고 얘네들은 푸틴을 못 먹는 그렇지. 못 믿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누가 또 이름을 지목을 해주겠지. 그렇지. 이 사람이 지금 쿠데타를 준비 중이다. 근데 지금 이 지목한 사람도 푸틴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원래 시키면은 총은 문고리한테 쳐맞는 거야. 그 비밀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알고 있겠지? 걔도? 근데 윤석열 핵심 핵관들 중에는 제대로 군대 갔다 온 놈이 없어가지고. 맞아, 없어요. 그게 총의 진짜. 필요는 없죠. 요즘 누가 네. 촌스럽게 이거 안 한다니까. 왜 그러세요? 그리고 뭐 우리 윤석열 얘기한 거 아닙니다. 박정희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옛날이나 탕탕탕이었지 요즘은 무궁무진해요. 그럼요. 폭탄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시죠? 예.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서 러시아가 말도 안 되게 개털리고 있다. 중국의 3대 군수 무기, 3대 군장비가 러시아군을 당나라 군대를 만들었다라는 군사 비밀을 송 작가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계속 중국이랑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론 보도는 이렇게 나와요. 너 러시아 지원하면 알지 이러고 있고 러시아는 일단 언론 보도상으로는 중국한테 우리 지원 좀 해줘 이러는데 돈 줘 돈. 돈으로 달라는 거죠. 그 식량 말고 너네 그 허접한 무기 말고 돈을 줘 우리가 돈을 사서 줘, 쓰게. 그런 식이고 중국은 아니 우리는 물건으로는 줄 수 있는데 돈은 우리도 없어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군터널 리뷰어들을 보면요. 세계 군사 식량 중에 우리나라 군사 식량이 탑 10에 4가지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비빔밥 있고요, 죽 있고, 스폰지 케이크 있고, 뭐 4가지가 그래요? 맛있어요, 진짜? 외국 군인들이 먹어봐도 신기하다. 이거는 별 3개짜리다. 맛있어요, 네. 이 국장님? 저 옛날에 먹어가지고 저는 많이 없었어요. 요즘 최신형하고 또 달라요. 특히 이제 한국산은 전부 다 이 대표 먹을 수 있도록 발열 용기까지 세트로 그건 알아요. 근데 나올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레스토랑 식사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저기 송호영 대표님한테 물어봐요. 우리 아들은 안타깝게도 군대에서 야간 근무, 저녁 근무만 쓰고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컵라면 먹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전투 있습니다. 식량은 구경을 못 전투 하시는군요. 식량은 해안 초소 경비하는 애들한테 안 나온다고. 전투식량 가끔 이제 그 뭐죠? 유통기한 다 됐을 때 한 번씩 같이 먹거든요. 근데 맛이 저는 없었으면 옛날에 갔다 와서 그런지. 저도 사실 예전에 먹어본 적 있는데 난 별로던데 내 입맛엔 안 맞아. 요새는 좋은 거 많이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